네, 이번 시간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더불어서 취업까지 성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시간입니다. 네, 엔하권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오늘 주제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목표 설정과 달성 방법. 오, 네. 오늘의 주제네요. 주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예. 맞아요. 너무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목표 설정, 달성 방법 달성해야죠. 네. 근데 이거 너무 일반적이지만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굉장히 목표란만 딱 들어도 이게 부담이 확 되시죠? 맞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반드시 좀 필요한데 그 목표 설정의 원칙과 달성 방법에 대해서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 핵심에 대한 요소들을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그 목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다를까요? 좀 약간 유사하게 많이 쓰이죠? 네. 연동돼서. 우리말이 참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예, 아마 홍선혜 씨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미루세요? 저도 몰라요. 목적, 목표 너무 어려운데요? 맞아요. 그냥 알려주세요. 거의 방향이 비슷합니다. 거의 네. 내용이 비슷한데 네. 저는 이걸 굳이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 목적은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방향, 예.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 그러니까 목표는 주로 시간으로 나눠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간을 나눠도 연간도 월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월간을 다시 주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주간을 일간으로, 일간을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것들이 좀 더 목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까 하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타겟이다, 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목표라는 것은 마감 시한이 있는 꿈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들을 해결하고 가야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예, 네. 똑똑하죠. 예. 그러네요. 네. 목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감 시한이 있는 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감 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급해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룰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굉장히 내적으로 굉장히 모티베이션을 많이 주게 되죠. 네.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니까 자극을 받게 되죠. 제가 목표에 대한 중요성의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네네.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1979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야 목표가 정확히 있는 사람 그랬더니 16% 정도가 손을 들었답니다. 근데 그 16% 정도에 야 그럼 그 목표를 정확하게 글로 써본 사람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일하게 3%만 이렇게 써봤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졸업생 100명 중에 3%가 그 꿈을 정확하게 목표를 기록을 했고 약 13%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83%는 아무 생각이 없는 하버드 대학인데 나오면 취업하고 그냥 좋은 가정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딱. 근데 놀랍게도 10년 후에 놀라운 조사치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네. 물론 이제 소득이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상위 3%, 상위라고 하면 안 되죠. 이 기록을 정확하게 했던, 꿈을 기록했던, 목표로 기록했던 이 상위 3%가 84%의 꿈도 없고 목표도 없었던, 기록도 하지 않았던 84%의 소득의 10배가 평균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소득의 10배라는 건 거의 어마어마한 배수거든요. 거기다가 13% 그래도 나는 목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의 근데 기록하지 않았던 13%의 2배 가까운 소득을 이 3%가 이렇게 수입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목표와 꿈, 그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글로서 써보는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목표를 이렇게 종이에 딱 쓰고 메모를 해놓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가 더 쉽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이거 결과가 그 목표대로 딱 이렇게 됐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표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로 생각이 난 건데 중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정말 적으라고 했어요. 목표를 10년 뒤에 뭐가 될 건지 적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꼭 가지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겠다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적자 생존 맞네요. 그쵸. 적자 생존. 놀라운 이게 표현이네요. 예. 이게 좀 다른가요? 아니요. 적자생존 놀라운 표현이십니다. 저거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목표라는 것들은
썼을 때 그것이 예전에 뭐 시크릿이라는 책도 대박이 났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정확하게 시각화라는 것이고 그걸 끊임없이 상상하라는 건데 그 상상에 도움이 되는 게 글로써 써본다라는 거죠. 이 행위가 들어갔을 때 사람은 온몸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표현해서 온몸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버킷리스트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목표가 이렇게 중요하고 입으로 말을 하고 적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기가 쉬운데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뭐 극단적으로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자면 계획 없이 가다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나마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고 세 번째는 이 두렵습니다. 이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자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4가지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얼마나 또 민망합니까? 예. 그래서 실패나 어떤 이런 실패를 했을 때 이런 시선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네. 목표를 세우는 방법 그리고 어떤 목표 설정에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조금 알려주십시오. 목표 설정에는 이제 2가지 공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스마트 공식과 3P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스마트하게 공식을 세우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자라는 건데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SMART 그래서 이거 이니셜을 딴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는 첫 번째 S 스페시픽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워라. 네. 두 번째는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게 세워라. 세 번째는 어치어블 해낼 수 있는 그런 현실 가능하게 그리고 리얼리스틱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섯 번째는 반드시 타임 바운디드 기한을 반드시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차후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는 3P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 3P 공식은 포지티브하게 세워라. 항상 긍정적으로 세워라.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이런 식의 목표가 아니라 이걸 하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두 번째 현재 시제로 세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한다. 이런 네. 식으로 현재 시제로. 세 번째는 뭐냐면 1인칭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서 이 2가지 공식을 쓰면 목표 설정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 영어 공부를 해야지. 나 영어 공부를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스마트 공식에 이걸 접목을 하면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는 전철을 탈 때마다 단어장을 반드시 피겠다. 이게 목표 설정에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아주 현실 가능해. 성취 가능해. 그래서 하루에 나 100단어 외우겠다.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뭐 거의 죽자라는 분위기죠. 네. 하루에 100단어 물론 외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인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루에 내 10단어만큼 반드시 외우겠다. 10단어라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메저러블하고 굉장히 현실 가능해요. 근데 반드시 시한이 있어야 되네요. 내가 올해 안에는 뭐 토익 내가 800점 혹은 750점 혹은 900점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면 매달 내가 50점씩 그러면 50점을 올리기 위해서 주간 몇 단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스마트 공식과 더불어 3P 공식을 이렇게 같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하시면서 나라는 1인칭을 실제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목표 설정에는 효과적인 공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목표 설정이 됐으면 이제 목표 관리 공식이 중요하죠.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실천해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외우기 쉽게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333이요? 네. 그래서 뭘까요? 우리 작심삼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3일 안에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목표를 딱 세웠으면 그럼 무조건 3일 안에 행동을 무조건 옮기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으나 사나 그냥 3주 동안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싫든 좋든 힘들든 어렵든 3주 동안은 반복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3년 안에 전문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뭐 얼마 아니 좀 오래됐죠.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말콤 글래드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이제 책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지속하면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그러면 3년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33 법칙은 뭐냐면 자꾸 헤드워크를 하지 말고 푸드워크를 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몸이 움직이라는 거. 그래서 3일 안에 행동을 기본적으로 옮기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뭐죠? 헤비타, 습관화 계속 했을 때 세 번째 3년 안에 반드시 전문가가 된다. 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시간 강에서 이렇게 좀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세부적인 목표 설정에 대한 공식, 스마트 공식, 3P 공식 그리고 목표 달성의 공식과 더불어 333 법칙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333 법칙은 좀 많지 않아요? 요 저 우리
이빨 닦는 것도 저기 하루 세 번 3분 안에 그런 거 있는, 예. 뭐 3분 안에. 예, 저는 보면. 붙이기 나름이다 이런 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예. 저는요, 작심삼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보통 오늘 결심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 뒤에는 스트레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3일 안에만 행동에 옮기면 되는군요. 이틀 안에 하면 안 돼요, 이틀 안에. 사실은 이게 좀 미뤄지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3주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조건 3일 안에는 내가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시작. 네. 파이팅! 이렇게 하면 망각한다라는 거죠. 사람, 이제 늘어지고, 사람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본성 자체가 일단은 좀 눕고 싶고, 그쵸. 자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3일 안에 일단 행동에 옮겼을 때, 이 몸이 이제 신체적인 반응을 좀 일으킨다. 그래서 333 법칙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글 써서 이렇게 보고 적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벽이나 이런 데 자기가 뭐 사고 싶은 집이라든가 차라리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붙여놓는 것도 최고의 효과입니다. 그 장미란 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지금 뭐 아시죠? 올림픽 때 왜 성적을 못 내냐면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예, 뒤에 맞춰서. 그거 숨겼었잖아요, 지금. 네. 완전히 숨겼어요. 지금도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천문학적인 합의 뭐 금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장미란 선수가 어떻게 훈련했냐면 그 자기가 상상하는 그 사진을 붙여놓고 계속 시각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드는 연습, 내가 시각화하는 연습.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박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붙여놓으면 내적 동기가 계속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시고 붙이고 연상화할 수 있는 그림을 딱 봤을 땐 아주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지속하는 게 문제라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드네요. 자, 오늘 주제는 성공하는 인생을 위한 목표 설정과 달성 방법이었는데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목표 달성을 위한 5단계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두면 저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반복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불타는 열망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종이에 됐든 뭐 페이퍼가 됐든 정리를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항상 상상하시면서 주변에 요청을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저버릴지라도 멈추지 마라. 이 얘기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는 용기가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요. 무조건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는 용기가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 그래서 윈스턴 처칠도 이런 명언설을 했었죠. 예, 초등학교에 가서 이런 명언설을 했습니다. 예, 2차 대전 중에 포기하지 마라. 딱 3번만 외치고 나왔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로 뽑히고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에서 위대한 용기, 멈추지 않는 용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명언 정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스마트 공식 그리고 333 네. 그 공식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과 달성 방법에 대해서 아주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엔학군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